안녕하십니까.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전자 공학에 관해서 설명을 진행할 윌리엄입니다. 저도 전력전자를 전공으로 삼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조금은 부족하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전력전자를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혹은 전력전자의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순서입니다. 보통 주로 대학에서는 무한의 전력전자공학책을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 책이 너무 어렵게 쓰여 있어서 저는 전력전자의 인트로덕션격인 다니엘 W. 하트 교수님의 파워 일렉트로닉스라는 책을 가지고 이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서가 책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무방하니 그냥 저와 같이 편안하게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는 전력전자에 대한 소개와 렉티파이어, 컨트롤러, 컨버터, 파워 서플라이, 인버터, 레조넌트 컨버터 등의 기본적인 전력전자에 대한 이야기들과 부수적이지만 실제로 전력전자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버 서킷, 스노버 서킷, 히싱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이 긴 여정을 마쳐볼까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려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력전자란 무엇인가와 이 전력전자공학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스위치 소재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전자는 말 그대로 제어가 되지 않은 인풋을 내가 원하는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는 컨버터에 관한 학문을 전력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력전자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AC 인풋이 들어와서 DC 아웃풋이 되는 경우 렉티파이어라고 부르고요. DC 인풋이 들어와서 DC 아웃풋이 되는 경우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C 인풋이 들어와서 AC로 아웃풋이 되는 경우를 인버터라고 부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전력전자라는 학문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체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전력전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풋 부분에 대체에너지에서 만들어지는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발전기가 만들어주고 있는 컨트롤되지 않은 인풋을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된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는, 혹은 여기에 모터가 있다면 모터를 컨트롤하는, 이런 학문에 가장 적합한 것이 전력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무엇이 전력전자인지 개념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를 보시면 9V의 인풋인데 우린 3V의 아웃풋만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3V의 아웃풋을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저항을 2배, 1배 이런 저항을 써서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쓰면 이쪽에 총 전압의 3분의 2가 걸리겠고요. 이쪽에 RL에는 전체 전압의 3분의 1의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저항 2배를 잘 나눠 쓰므로 해서 우리가 9V의 인풋을 가지고 3V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9V가 항상 이렇게 쭉 입력이 되고 있고요. 저항이니까 당연히 저항이 걸려 있으니까 RL단에서는 항상 3V가 출력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여치면 이 시스템은 항상 언제나 9V의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항상 3V의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영역에 손실이 발생하죠. 이 손실이 언제나 회로에선 열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V의 2배 되는 6V의 값을 우리가 저항해서 열로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생긴 거는 똑같이 9V 인풋이 있고요. VRL 로드가 있는데 이쪽에 저항 대신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일정 시간 동안 온, 오프를 해주면서 이 아웃풋 출력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전에는 항상 이렇게 9V가 입력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스위치를 온, 오프 하면서 이 스위칭 타임을 3분의 1만 되게, 한 주기에 3분의 1만 켜서 결국 요 면적이 한 주기 동안 이 평균 전압이 돼버리게 만드는, 이론적으로는 버려지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스위칭만 조절해서 9V를 3V로 만드는 이런 회로가 있다면 훨씬 더 효율이 좋게 되겠지요. 그래서 스위치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9V가 가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원래 스위치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일로 넘겨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에버리지 밸류 3V를 만들어주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보다 효율적인 회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효율성이 전력전자공학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간단하게 파워 일렉트로닉스에서 말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다시 재구성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쪽은 입력, 제어되지 않는 입력 그럴 것이고, 이쪽은 출력, 제어되고 있는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출력의 제어는 스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가 한 주기 동안 얼마 켜지느냐, 온 되어 있는 시간에 따라 출력이 제어될 것이고요. 이 출력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균값을 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평균값으로 만들어주는, 평활해주는 회로가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로우 패스 필터 영역이 되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스위치 소자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 스위치를 컨트롤해줄 사람이 온오프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스위치를 컨트롤해줄 스위치 컨트롤 회로, 그리고 만약 이 스위치 컨트롤 회로가 항상 출력에서 피드백을 받는다면, 출력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다이얼라이 없이 완벽한 파워 일렉트로닉스에서 얘기하는 파워 서플라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파워 서플라이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스위치가 되는 건 이제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파워 일렉트로닉스에서 말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흔히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SMPS라고 부릅니다. 이 SMPS는 일단 효율이 높죠. 효율이 높고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귤레이터보다 가볍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력 변환기든 집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까만색으로 이렇게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서 이쪽 입력과 이쪽 출력의 코일의 비로 출력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게 무겁습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그거에 비해서 SMPS는 효율도 높고 가볍게 되죠. 가볍다. 그래서 요즘 산업계에선 어디가 됐건 이 SMPS가 대중화되고 SMPS를 거의 다 쓰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답정을 통해서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 전력전자에서 말하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위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스위치에는 다이오드,
사이리스터, 트랜지스터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다이오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요 화면이 다이오드, 일반적인 다이오드가 되겠죠. 다이오드는 쉽게 요 에노드 쪽 전압, 그러니까 V 에노드 쪽 전압이 요 캐소드 쪽 전압, V 캐소드 쪽 전압보다 크게 되면 ON이 되고 작게 되면 OFF가 됩니다. 다이오드는 이런 일반 이렇게 생긴 IV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가 0.7V 문턱 진압이라고 부르는 0.7V. 여기가 다이오드가 깨지는 브레이크 다운 영역이죠. 역방향일 때, 전압이 역방향을 걸렸을 때 브레이크 다운 되는 영역. 이 역방향 전압이 다이오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다이오드마다 다르지만 뭐 수백 볼트, 100볼트에서 수백 볼트대가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흐름에서 없다고 보시면, 리버스일 때 오프, 그러니까 리버스일 때, 이럴 때 오프, 순방향일 때 온. 0.7V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그냥 두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오프, 리버스, 포워드. 뭐 많이들 아시는 그래프. 예를 들어 다이오드에 이런 시누소이달 인풋이 들어간다면 다이오드의 출력은 여기가 온, 그죠? 여기가 온 영역, 여기가 오프 영역.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고 안 흐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오드도 이렇게 온, 오프 되는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능동적인 스위치라고 할 수 없고 패시브 스위치죠. 일단 수동적으로 이 에노드 쪽의 입력과 캐소드 쪽의 죄송합니다. 에노드와 캐소드의 관계에서 에노드 쪽이 캐소드보다 클 경우만 온이 되는 이런 일종의 수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실 게 요 시간에 따른 요 전류 곡선인데요. 온돼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오프가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리버스 RR이라고 써있는데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입니다. 리버스 리커버리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역방향으로 역전류가 흐르게 되는 시간인데요. 일반적으로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한 10마이크로세크, 이것도 물론 다이오드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한 10마이크로세크라고 보는데요. 노멀하게 예를 들어서 스위칭 주파수가 매우 빠르거나 혹은 흘리는 전류가 크거나 하는 경우 이 작은 시간이 회로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 스위치 회로를 만들 때 항상 이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소재 중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패스트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다이오드도 나오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가 사이리스터입니다. 사이리스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많이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똑같이 다이오드하고 똑같이 이렇게 에노드 부분이 있고 캐소드 부분이 있고 이 게이트라는 부분만 없으면 다이오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이트라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 소자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이오드 곡선은 리버스일 때는 무조건 오프, 포워드일 때 무조건 온 이었는데 이 사이리스터를 보시면 이렇게도 쭉 오프, 그러니까 리버스일 땐 당연히 오프지만 포워드일 때도 오프가 될 수 있고 포워드일 때도 온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쭉
크게 그려서 아까처럼 이런 입력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이 사이리스트의 출력은 게이트에 시그널이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리 에노드 전압이 캐소드보다 높아도 게이트에 시그널이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런 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게이트에 특정 시그널을 이렇게 한 번씩 탁탁 튕겨준다면 출력은 게이트에 시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프, 게이트에 시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도통이 되는 거죠. 온. 그러다 에노드 영역이 캐소드보다 작아지면 리버스가 되면 당연히 오프가 되고요. 또 다음 게이트가 들어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서서 다이오드가 일반적인 패시브 스위치였다면 이거는 약간은 능동적인 온 시간을 게이트 펄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약간은 능동적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꺼지는 게 역시 패시브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 많이 사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것이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는 실제 트랜지스터들은 워낙 스몰 시그널을 앰플리파이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중에서도 MOSFET, BJT, IGBT 이런 쪽의 트랜지스터를 주로 스위치로 사용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동작은 비슷비슷한데 이 MOSFET은 어느 정도 고전압과 빠른 스위칭, 이건 많이 고전압과 느린 스위칭, 이건 그 사이 정도 급에서 사용한다는 등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MOSFET의 일반적으로 MOSFET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고전압에 빠른 스위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MOSFET의 그림이 되죠. 여기가 게이트. 게이트에 신호가 있을 때, 이 스위치가 ON이 되고요. 게이트에 신호가 없을 때, 그러니까 요 상황이 ON이 되는 거겠죠. 게이트에 신호가 없을 때 오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다이오드나 사이리스터와 다르게 순전히 게이트 펄스 가지고 이 스위치의 온, 오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포워드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오프. 이게 모스펫,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동적으로 언제든지 스위치를 온, 오프 할 수 있어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스위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예비광주에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게 모스펫의 기본적인 회로도입니다. 모스펫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고요. 이쪽이 실제, 이 오른쪽이 실제 회로도입니다. 실제 우리가 온이 되고 오프가 되고 해서 회로의 동작 영역을 확인할 실제 회로가 되겠고요. 이쪽 부분 단지 이 게이트를 컨트롤하기 위한 회로가 되겠죠. 이렇게 회로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이 앞서 이 전 준비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모스펫 회로에서는 세 가지 펄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세 가지 그림이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눠서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VGS, 그러니까 이 양단 간의 전압이 펄스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러니까 펄스가 있다면 스위치가 ON이 될 거고 펄스가 없다면 스위치가 오프 되는 지점이겠죠. 이렇게 갈 때 VGS와
힘드네요. VGS가 들어갈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VDS, 이 양단 간의 전압 보시면 이 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단 간의 전압. 스위치가 온되면 와이어니까 양단 간의 전압은 없겠죠. 스위치가 오프되면 양단 간의 전압이 걸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에 반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IDS를 보시면 스위치가 온 돼 있을 땐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스위치가 오프되면 오픈 서킷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이게 IDS인데, 그러니까 VDS와 IDS가 서로 반대 형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IDS 크기는 여기 와트 레지스터 이 저항과 이 파워 서플라이 이 입력의 관계, 그러니까 입력 오버 저항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기본적인 모스펫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화형입니다. 결국 전력전자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또 다른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학문입니다. 이쪽에 인풋이죠.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인풋 스타일이 AC가 될 수도 있고 DC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언컨트롤드가 되겠고요. 이쪽에 아웃풋은 DC가 될 수 있고 AC가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컨트롤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언컨트롤 된 인풋을 컨트롤된 아웃풋을 바꿔주는 이 블랙박스를 다루는 학문, 이게 전력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전력전자의 핵심은 스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효율을 얘기할 겁니다. 스위치의 배치 and 효율. 어떻게 스위치를 배치해서 AC가 DC로 렉티파이어가 되는지, DC가 DC로 컨버터가 되는지, DC가 AC로 인버터가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전반적에 걸쳐서 쭉 설명을 드려 나갈 것입니다. 전력전자 결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위치와 효율에 관한 학문이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상은 모두 디지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0이냐 1이냐 라는 디지털을 얘기하는데, 이 전력전자는 아날로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미난 학문이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회로들은 전력이 파워 서플라이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전자회로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장황한 얘기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